안녕하세요. 남양주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남성 우월주의에 젖어 가장이라는 역할, 아버지, 남편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마치 거대한 칼날이라도 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역할을 가지고서 그건 역시 특권처럼 행사하려 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말이에요. 저는 결혼한 기혼자입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좋아요. 그럼 시댁과의 사이가 안 좋냐? 라는 의문점이 드시겠죠? 시댁과의 사이가 안 좋다, 뭐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라고 했던 그날, 우리 남편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이제는 인연 끊고 살자고 선을 그어버리고 나왔어요. 착하고 순한 우리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제가 그날 처음, 아직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이지 최악 중에 최악인 행동을 하였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도 저희 부부가 왜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넌 빈손으로 인사 오니? 전에 인사 온 여자애는 파리바리 싸들고 왔었는데, 아휴, 이래서 직업을 보는 거라니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던 그날, 제가 당일에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으신가요?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시죠? 당사자인 저는 어땠겠어요? 저는 저 자리에서 실제로 저런 말을 들었음에도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설마 빈손으로 갔겠어요? 과일 바구니랑 시아버지 드릴 좋은 양주도 같이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자기 성에 안 찬다는 걸 저런 거지 발사계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래서 올지 말지 고민했던 건데, 그래도 슬기가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해서 데려온 거였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왜요? 또 학력도 물어보고 부모님 직업은 뭐고 집에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물어봐야죠. 제가 대신 말해줄까요? 순둥순둥 그렇게나 순하던 남편의 화가 쏟아져 나오면서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와 시고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대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그 집안 어른들이란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자니 마치 막장 드라마 주인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쑥스러워지네요.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릇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었죠. 네 나이가 있는데 정신을 좀 차려 이 녀석아. 하여간 너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영국인지 미국인지 거기 가서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아빠 회사에서 1년 일해. 1년 꽉 채워서 일하면서 네가 해외 나가서 살 돈 네가 모아. 네 또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자기 인생 살아가는지 네가 한번 네 눈으로 직접 봐. 알겠어? 하여간에 너는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직접 겪어봐야 해 이놈의 기집애야. 알겠어? 이번엔 네 엄마한테 네가 칭얼거려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엄마한테도 너한테 단단히 화났어 이 녀석아. 알아들어?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가 봐도 개차반처럼 살아왔어요. 부모님 덕에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고 대학 졸업까지 쭉 편하게 살아왔죠. 꿈도 있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대학 가니까 대학 간 거고 대학을 가보니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고 많은 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저를 호적에서 팠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졸업하고서도 그저 노는 게 좋아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요사스럽게 놀러 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장 취업, 사장 딸인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 것, 회사에서 아빠라고 하면 바로 해고. 좀 유치한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과정이 드라마 같다고 말이에요. 드라마 현실판 버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회사 사장 딸과 직원의 만남이 현실판으로 벌어졌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래저래 놀기만 하는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당시에 제가 해외에 꽂혀 있었던 터라 아버지 회사에서 1년간 성실하게 버티고 일을 해내며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한 채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물론 저도 불편하기도 했고 아빠도 굳이 사장 딸인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냥 숨기고 입사를 했어요. 위의 규칙을 정한 채 말입니다. 슬기 씨, 그거 제가 할게요. 슬기 씨는 좀 쉬세요. 슬기 씨, 일할 때는 집중해서 하는 게 시간도 더 효율적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요. 슬기 씨, 슬기 씨. 입사를 한 뒤 만나게 된 남편. 누군가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던 저였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제게 말을 걸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싫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해외에 관한 생각을 접게 되었어요. 그저 이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자기 꿈을 쫓는 그 사람의 영향으로 저도 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빠와 약속했던 1년을 꼬박 한 달 남겨두었을 쯤 저는 남편한테 사실을 밝혔어요. 그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사장 딸인 걸 알고 돈만 보고 나를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해.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달라지거나 변하는 건 없어. 안 그래? 자기는 자기 카페 갖는 게 꿈이라며. 그래서 바리스타 학원도 등록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일 열심히 배워서 내 사업체 갖는 게 꿈이었고. 자기가 사장 딸이라고 해서 우리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우리 꿈이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냥 다 그대로야. 내 말이 맞지? 저희 남편 정말 멋있죠? 제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남편은 환하게 웃어주며 달라질 건 없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욱 강하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의 경우 회사에서 남편을 직원으로 봐왔기에 그 사람이 가진 성실함과 친절함, 인성에 대해 알고 계셨죠. 그래서 더욱 좋아라 하셨던 것 같아요. 연애도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모든 게 순탄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기에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뚝! 땅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 말이에요. 세상에, 처음 본 예비 며느리한테 가지고 온 게 이게 다냐는 식으로 말을 하지를 않나. 제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날 듣고 보고 겪은 건 저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봐. 거기 창문 좀 열어봐. 아유, 아무리 겨울이라도 그렇지.
음식을 할 때는 환기 좀 시키면서 해야 할 것 아니야. 에헤이, 이거 참 집에 귀한 손님까지 왔는데 저렇게 센스가 없나 몰라. 아유, 음식하느라 정신 없으니까 그렇죠. 어디 창문이요? 어느 쪽 창문이겠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가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말투가 세상에 말투가 너무 별로였어요. 물론 저한테 투덜거리던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나 시고모는 저한테는 말하는 게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할 때면 거의 뭐 이건 싸움이 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의 말투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왜 그렇게 남편이 명절에도 자기 집에 잘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슬기가 사온 건데 지금 식사하시면서 한 잔 드실래요? 그럼 안 먹냐? 사람이 선물이라고 들고 왔으면 그 자리에서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아이고, 저거는 저렇게 눈치도 없고 굼뜨고. 아유, 우리 며느리가 결혼해서 속 썩은 건 아닐까? 내가 걱정되네. 저놈은 저거 어릴 때부터 저랬다니까는. 세워라, 내워라, 굼떠가지고서는 저거 봐봐, 저거. 아유, 이놈아. 사내놈이 왜 그렇게 풀이 죽은 것처럼 있냐? 어? 현우야, 원래 저렇지. 얘 현우야, 엄마한테 가서 잔 좀 내달라고 해라. 아니, 그나저나 우리 조카 며느리는 저 녀석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여기 온 거야? 현우 쟤가 뭐 어디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현우 장가 갈 때 뭐 거나하게 해줄 수 있는 집안도 아닌데 다른 남자 한 번 더 만나볼 생각은 못 해봤어? 아유, 농담이야, 농담. 아유, 오빠는 뭘 그렇게 째려보고 그래? 나이 먹어서 입 나불거리면 그것만큼 주책인 거 없어. 너는 고모라는 게. 아유, 아니 그나저나 나도 궁금하기는 하네. 저 녀석 저거 사내놈이 뭐 대창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뭐가 그렇게 좋았나 모르겠네. 저런 식이었어요. 아니, 보통은 가족들이라면 내 자식, 내 조카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소리 해주면서 더 띄워주려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부모며 시고모며 그렇게나 저희 남편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저를 처음 본 날인데 말이에요. 그런 게 자기네들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 것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가 집에 사는 자기 능력을 일부러 숨기고 있었나 봐요. 고모님, 제가 다른 남자를 뭐하러 만나 봐요? 현우 씨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회사에서도 얼마나 혼자서 바쁜데요. 무슨 일만 생겼다면 다들 현우 씨 찾느라 바빠요. 현우 씨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리고 아버님, 현우 씨가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주어만 좀 더 같이 말씀해 주시면 다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저도 아버님이 아까 어머님한테 창문 열라고 하셨을 때 어느 쪽 창문을 열려고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는 하하하 웃으면서 시고모와 시아버지한테 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심지어 그 사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깎아내리는 게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이 내용을 들으셨을 때는 제가 너무 버릇없었던가요?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가 대뜸 제게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뜸 말이에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지. 안 그런가? 그런 것도 집에서 안 가르쳐 준 거야? 엄마, 뭐가 엄마야? 엄마는 아무리 한 식구 되겠다고 인사하러 온 거라고 해도 이런 거는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잔소리하고 꾸지람하는 것도 다 애정이 있으니 하는 거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도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멋대로 끼어드는 건 아니지. 아이고, 됐어, 됐어. 그만 얘기해.
기분 좋은 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거를 당신은 뭘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됐어. 우리 며느리라는 그 말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저 때부터 이미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시부모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네들 부모가 하는 막말을 막아내느라 남편도 너무 지쳐 보였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내가 뭘 먹는지인지도 잘 되지 않았죠. 남편은 계속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 이만 나가자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옥이었던 건지 저는 일단 잘 마무리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라며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갔다면 남편과 시부모 사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자주 하기는 했어요. 물론 남편은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될 관계였다고 저를 달랬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시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두의 관계가 위태위태해지고 있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것 봐, 물! 이건 앞접시가 없네. 앞접시!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부엌이라도 들어가면 늘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인지 부엌 근처에는 정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만 다 시켰어요. 시고모 역시 자기 오빠 옆에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기 입에 음식 넣기 바빴죠. 그 집에서 분주한 건 시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나서서 하려고 해도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 무시하면서도 또 아들이 부엌에 들락날락하는 건 싫어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일을 하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에헤이, 저 여자 또 표정 저래가지고 그릇 다 깨부시겠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설거지 한번 해볼래? 어머머, 오빠. 아직 정식으로 식 올린 것도 아닌데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설거지를 시키려고 들면 어떡해? 어디 가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조카 며느리는 설거지하지 말고 가서 그냥 시어머니 말벗이나 좀 해드려. 우리 올케 언니가 성격이 좀 그래. 얼른 가서 눈치껏 가서 말이라도 붙여봐. 아직도 시아버지의 그 능글맞았던 미소를 떠올리면 기분이 나빠져 옵니다. 자기 아들이 설거지 도우러 가겠다고 하는 건 못 가게 하면서도 저 따위로 능글맞게 웃으면서 저보고 설거지를 해보라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시고모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저는 표정을 숨기지 못해서 시아버지한테 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끼어든 시고모 역시 피장파장이었어요. 일단 결혼한 것 아니니 설거지는 하지 말고 그냥 시어머니 옆에 가서 말벗이라도 하고 오라고 하는데 그 집안에서 멀쩡한 건 내가 만나는 이 남자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른들이 하는 태도에 기분이 상했는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려는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서 어머님 옆에 있을게. 나도 그게 더 편해. 제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자기 아들 민망할 거 생각 같은 거 하지 않으면서 막말을 해대는 시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할지 순간적으로 아찔했거든요. 제가 부엌에 가서 옆에 서자 그제야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은 나아진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됐으니 식탁에 놓여진 포토기나 가져오라고 했죠.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포토기는 왜 찾으시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서둘러 포터기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가득 담겨있는 포터기를 말이에요. 슬슬슬해서 여기다가 좀 부어줄래?
기름때가 있어서 뜨거운 물로 해야 하거든. 온수를 틀어서 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계속 포터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온수로 돌려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온수기로 틀어서 그냥 설거지하면 될 것을 굳이 불편하게 포터기로 물을 데워서 쓰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온수로 하면 온도가 포터기만큼은 뜨겁지 않아서 포터기를 쓰시는가 싶었죠? 그래도 온수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온수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부엌에는 온수가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온수가 안 나올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 그냥 온수 나오게 풀어서 쓰라니까. 얼렐레? 야, 냉수로 설거지한다고 손 안 얼어, 임마. 아이고, 저거 귀엽고 온수를 푸는구먼. 아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야. 잉. 언니,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 온 덕에 온수 푸네요. 아이, 그러게 오빠 아낄 걸 아껴야지. 내가 진작부터 얘기했었잖아. 올케 언니 설거지하고 할 때는 손 시리니까는 그냥 온수 그거 풀어두라고. 하루에 밥 두 끼나 해 먹을까 말까인데 그거 설거지한다고 돈이 얼마나 나온다고. 하여간에 오빠 며느리 왔을 때도 이럴 거야? 아니잖아. 며느리는 그래도 따뜻한 물에 설거지하게 해줘야지. 안 그래? 경악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대뜸 버럭하고 화를 내나 했더니만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보일러가 있으면 온수가 나오게 하는 수도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열면 온수 나오고 잠금은 안 나오고. 세상에나. 가부장적에 극을 달리고 있던 시아버지는 그렇게나 온수를 잠궈뒀다고 합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온수기를 달아두고서 씻을 때만 딱딱 쓰고 겨울에도 보일러 난방을 잘 안 한대요. 어쩐지 거실에도 전기장판이 크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버럭하면서 성큼성큼 보일러실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해가 갔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아버지나 시고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굴었죠. 그러게 그냥 물 부어달라면 부어주면 되지. 너는 뭘 그렇게 온수를 켜느니 마느니 얘기를 해서는. 아니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아, 앞으로 우리 식구 될 거니까 내가 미리 얘기한다만 우리 집에 와서는 그냥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 다들 그러려니 해서 이러고 사는 거니까. 아, 이현우, 온수 풀지 마라. 아유.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당신 기분이 상하고 민망함에 대한 화를 제게 던졌죠. 불똥이 저한테 튄 것이었습니다. 설거지 소동이 한바탕 지나고 난 후 그제야 모두가 거실에 앉을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고모가 먹어서 이미 많이 없어진 과일 몇 조각을 깨작거리고 있었죠. 그나저나 과일이랑 양주 말고 더 없는 건가? 아, 이거는 뭐 거의 빈손으로 인사 온 거나 다름없는 거지. 현우 너는 너희 예비 장인 장모 뵈러 갈 때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가지 않았어? 슬기는 어떻게 빈손으로 인사를 오나? 어? 내가 어차피 어른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내가 아까부터 계속 보는데 뭐 차에서 더 가져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음에 뭐 더 챙겨오겠다 이런 인사치레도 없고 하네. 우리 집을 너무 쉽게 봤네. 안 그래요? 아가씨? 예전에 기억나죠? 현우, 얘가 대학교 때 잠깐 눈 돌아가지고 결혼한 애 만에 했었을 때. 그 애는 그래도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는데 이렇게 된 게 직장도 다니는 아가씨가 선물이라고는 과일이랑 술 한 병만 딸랑 들고 왔어? 어머머, 정말로 이게 다였어?
그러게 올케 언니 말대로 조금 그렇다. 그때 그 친구야 현우랑 같이 대학 다닐 때니까는 애들이 뭐 그렇다고 쳐도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가 통이 좀 작구나. 우리 현우랑 결혼해서 살려면 통 좀 키워야겠다. 우리 집 장손이랑 결혼하는 건데 여자가 집안일하면서 손 작게 쓰면은 집안일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고모, 시아버지는 제가 가져온 선물이 어떻다느니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멈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뱉은 한마디가 저희 남편을 제대로 분노하게 했죠. 아유, 그러게. 이럴 거였으면 우리가 진작에 이전에 애랑 그냥 결혼하게 했지. 어쨌든 고모 말대로 통 좀 키울 필요는 있겠다. 어머머, 깜짝이야. 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머머, 야, 연우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어머머, 적당히들 좀 해요. 적당히 좀. 그렇게 내 인생 망쳐놓고서는 또 뭐를 더 망치려고 그러는 건데 다들. 어? 좀 적당히 해야 할 것 아니야. 내가 뭐 집을 사달라고 했어? 아니면 내가 좋은 부모 노릇을 바랬었어?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을 못 망쳐서 다들 안달이 난 건데? 왜 그러냐고, 왜? 저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이 극한으로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시누이한테 구시렁거리면서 한 그 말. 이럴 거면 그냥 이전에 애랑 결혼하게 했지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앞에 놓였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들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남편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건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굳이 인사할 필요 없고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가겠다고 한 것이었고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이러했습니다. 너 미쳤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지금 너랑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 앞에 두고 그 얘기를 뭐하러 꺼내려고 들어? 어? 슬기가 그걸 모를까 봐? 내가 진작에 다 이야기했었어. 내가 오죽하면 슬기한테 인사 같은 거 하러 가지 않아도 되니 그냥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하자고 했었을까 오죽했으면. 뭐, 뭐야? 너희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이 말이야.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게 누군데? 우리한테 당연히 네가 결혼할 사람 보여주고 인사하는 게 맞는 거지.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려고 들었어?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오죽하면 내가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려고 했었을까요? 에? 아버지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그 모습 보는데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그 불쌍해서 안쓰러웠던 마음도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다고 데리고 왔을 때 나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가 점심때였거든? 그 사람이 잘 보이겠다고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엄마며 고모며 아빠며 죄다 선물 볼장 다 보고 나니까 걔한테 뭐라고 했었어? 뭐? 혼수로 집을 해올 수 있겠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한 거야? 나는 그게 정말이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더라. 그래서 걔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 뒤로 한 달 내내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놈의 혼수 가지고서 사람을 들들 볶더니만은 결국 나 파혼당하니까 뭐라고 했었어? 뭐? 그 집안이 근본 없는 집이라 그 정도도 못하는 거라고? 참, 그러는 우리는 근본이 있어가지고 슬기 오늘 왔는데 얘한테 해온 게 이것뿐이냐느니 설거지 좀 하라느니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인생을 망치고 또 망치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짝! 남편이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자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거세게 뺨을 맞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더 때려봐. 더 때려봐, 어디! 내가 못할 소리 했어? 내 인생 좀 제발 그만 망쳐. 어? 내 인생 좀 제발 그만 망치라고! 그렇게 부부가 쌍으로 집에 있는 돈 돌아가면서 거덜내서 그렇게 나 고생시켰으면 됐지. 왜 내 앞길까지 막으려고 드는데? 어?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내가 뭘 해달라고 했는데?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었어. 그냥 좀 평범한 가족처럼, 평범한 부모 자식으로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남편은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다단계로, 시아버지는 그놈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집안에 있던 돈을 거덜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고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났어요.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그 와중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한테 혼수를 더해오라고 하면서 결혼도 파토내버리고 이제야 자리 잡은 아들이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그 전과 똑같이 뭐를 사왔네 안 사왔네 언급하며 따지고 들다니 저 사람들이 정말 부모가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염치도 없었죠. 아니, 양심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네가 좀 제대로 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겠어? 어? 이러겠냐고. 여자를 만나더라도 너보다 좋은 직업 가진 여자를 만나든가. 어떻게 된 게 끼리끼리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너랑 똑같은 여자를 만나면 니들이 결혼해서 살 때 형편이 나아지겠냐고. 아, 그게 그렇게 답답했어? 걱정하지 마. 결혼해서도 내가 밥을 굶는 일이 있어도 엄마랑 아빠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할 생각 없었어. 제발 엄마 아빠야말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나 하지 마. 그리고 슬기가 왜 나랑 끼리끼리라고 생각해? 슬기, 나한테 과분하지. 슬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된 게 슬기 아버님 어머님이 나 같은 놈 괜찮다고 잘 지내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슬기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 어? 아, 그러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슬기가 우리 회사 사장님 딸이라고 그걸 말을 안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슬기한테 막대한 거였네. 왜? 이제 얘기 들으니까 또 슬기가 다르게 보이지? 그렇겠지. 안 그러면 내 엄마 아빠가 아닌 거지. 아니야? 내 말이 틀리냐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시부모와 시고모한테 제가 회사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자마자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물론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서로를 바라보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말이에요. 정말 별로였습니다. 현실에도 저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자존심도 없는 건가? 참 대단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경멸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됐으니까 우리 그냥 서로한테 간섭도 하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지내요. 그게 좋을 것 같아. 나 결혼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할 테니까 결혼식도 오지 말고 그냥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말아요. 더는 내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아서 내가 나 스스로가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 이제 진짜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그렇게 남편은 저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자기 부모님들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한참을 남편은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감히 그 감정을 알고 있다, 별거 아닌 일이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자기 결혼식에는 부모님이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 생각이 달랐죠. 상견례야 우리끼리 하는 일이니 안 해도 괜찮았지만 해서도 결혼식은 그래도 아닌 거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되어 있어. 그래, 내가 자네가 살아오면서 느꼈을 것들을 감히 다 할 수는 없다만 그래도 천류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두 분이 낳고 기른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하는 건 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결혼식에 오실 때 입으실 수 있게 이것저것 해드려. 그래야 나중에 자네가 후회를 안 하는 거야. 남편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친정아빠는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부모님을 결혼식에 모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른 걸 떠나서 나중에 남편이 후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분명히 착하고 여린 심성을 가진 우리 남편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결혼식에 부모님을 왜 모시지 않았을까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결혼식까지만 부모님을 보기로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이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우리 두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는 당일이 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양가 어른들 혼주성 역시 빈자리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 순서에서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남편은 입가에 미소만 살짝 지은 채 있었죠.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맞아떨어졌죠. 아이고, 상견례를 못 타가지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야 뵙네요. 어쩌면 이렇게 따님을 예쁘게 잘 길러내셨어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 저희 자주 보고 그래요. 꼭 애들이 있어야 보겠어요? 저희끼리 자주 보면 좋잖아요. 그나저나 저희 아들 녀석이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참 이렇게 식구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러면 공장은 어느 지역에 갖고 계신 거냐, 혹시 뭐 공장 쪽 담당이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호시탐탐 자기네들도 저희 아버지 사업에 발을 얹으려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당신 아들의 결혼식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자기 아들을 깎아내리느라 바빴죠. 그 대화를 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의 표정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빠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 대화를 할 때가 하객들은 다 빠져나가고 식구들만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친정아빠는 하염없이 자기 아들을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던 시아버지한테 묵직한 한 방을 날리셨어요. 아유, 그나저나 우리 슬기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현우 저 녀석
반품은 안 됩니다. 아이, 저 녀석이 원래 어릴 적부터 눈치도 없고 굶떠 가지고서는 아유, 저희도 여간 속 답답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저런 모자란 녀석 값 사준다고 하는 사람 나타났으니 다행이죠 뭐. 예. 이서방이 왜 그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나 했더니만은 제가 그 이유를 오늘에야 알겠네요. 이서방이 부모님께 결혼식 오시라 하는 게 힘들다고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나무랐었는데 그게 참 미안해지네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저 녀석이 사돈한테 가서 저희 안 부르겠다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이고, 이래서 아들 놈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아유, 그런 소리는 오히려 이서방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일부러 그렇게 저희한테 아드님을 낮추시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다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하루 이틀 이러신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자식한테는 부모밖에 없는 건데 너무 그렇게 밀어내지만 말아주세요. 자식한테는 부모가 한없이 기댈 수 있는 언덕 아니겠습니까? 그 언덕이 가시 받치면 자식이 찾아오겠어요? 친정아빠의 일침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열심히 떠들던 것을 멈추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이래저래 주저리 떠들다가 가버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신혼여행을 위해 떠나는 저희 부부를 한 명씩 꼭 안아주셨죠. 남편은 저희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터뜨렸고요. 지금도 친정아빠랑 그날 울었던 것 가지고 온 가족한테 놀림을 받고는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초에는 몇 번 시댁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면 인사를 하러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싹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나중에는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응? 어쩌면 이렇게 발길을 뚝 끊을 수가 있니? 응? 네 남편이 그러면 네가 나서서 여보, 그래도 부모님인데 가야죠. 이렇게 말을 해서 끌고 오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똑같이 좋다고 따라서 굴어? 아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아낸 것인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주말 아침에 누가 문을 계속 두드리길래 열었더니만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를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사를 좀 하고 싶으니 돈을 보태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럼 부탁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셨어? 엄마가 그때 슬기한테 뭐라고 했었어? 빈손으로 오는 것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엄마는 심지어 오늘 우리한테 돈 얘기하러 올 거였으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있는 건가? 나는 그때 얘기했지만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뭐 더 해줄 생각도 없어. 참 뻔뻔하다.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는 거야? 나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 싫어요. 나는 받은 거 하나 없어. 그런데도 계속 자식 노릇하겠다고 내가 다 내줬잖아. 이제는 그만해요. 돌아가세요. 소란스럽게 하기 싫으면 내가 내 입으로 부모와 자식 간 영 끊자고 한 마당에 경찰을 못 부를 것 같아? 나가요. 정말 차갑고도 무섭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어요. 그 뒤로는 저희 부부한테 시댁에서 어떠한 연락도 걸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촌들한테 이따금 전해 듣기로는 시부모들이 그렇게 당신네 아들 욕을 하고 다닌대요. 천륜을 저버린 못된 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일이기에 저희 부부는 무시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연애 시절 둘이 함께 가졌던 꿈도 이뤘습니다. 저는 어엿한 카페 사장이 되었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잘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모레가 되면 남편 생일인데
괜히 더 남편이 안쓰러워져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남편 생일날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해줘야겠어요. 우울한 기분이 요만큼도 들지 않게 말입니다. 저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